오늘은 감정 해석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았습니다만은 대단한 거 아니고요.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루트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 전 직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S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회사는 아주 관리의 S다. 치밀한 전략 이런 게 굉장히 트레이드마크 같은 곳이었는데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외람됩니다만은 제 학력은 갖다 붙이지 못할 정도로 학력 좋은 분들도 너무 많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그때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자만심 가득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편향도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 거 먼저 챙기고 저만의 뭔가에 좀 갇혀 사는 경향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저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저들을 언짢게 하면서 성과를 같이 낸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성과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서지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 내가 이런 감정이 왜 생겼지? 이 내 감정이 뭐지? 이런 게 이제 이해하고 인지하는 행위 같아요. 그러면 그 심한 감정이랑 조절도 해보고 감정이 팍 앞섰을 때 여러분 화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에너지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손끝에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화가 났을 때 펑션 MRI 이런 걸 찍어보면 손끝에 피가 많이 갑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쓰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누구 때리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화나는 감정이 생겨서 손끝에 이렇게 피가 가고 에너지가 더 생겼구나. 그때는 대중연설을 할까? 좀 손 쓰는 일을 좀 더 할까?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절은 너무 강하다면 좀 낮춰보고. 근데 여러분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활용하고 조절하자. 우리가 이런 걸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냥 감정이 생기면 참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제대로 감정을 지켜보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을 처리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정서지능 강의를 요청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이런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너무 메말라 있다.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좀 감성적으로 촉촉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서지능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지켜보고 표현하면서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정서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뭔가 잘 어울려서 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서지능입니다. 제가 모 화장품 회사에서 한 번 강의 갔어요. 그것도 시간 없다 그러셔가지고 4시간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4시간 하고 그 영업사원들의 그달의 영업 실적이 7% 올랐습니다. 여러분 7%라고 하시면 되게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자극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그 실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특히 영업이라는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면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정보, 지식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바탕이 되면서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이해하고 활용해주는 능력을 차곡차곡 배워서 업무에 쓴다라면 당연히 성과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굳이 표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요즘에 자주 접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좀 실수할 때 그리고 회의할 때 이렇게 좀 언짢을 때가 많아지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성과가 잘 나오는 것보다는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럴 때 아마 IQ가 높은 분들은 조금 더 따져보고 좀 논리로도 반박도 해보고 데이터로도 얘기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게 좋아야 되는데 이 IQ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 어떻습니까? 팀원들이 실수를 했는데 논리로 반박을 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해주고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좀 건설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한다든가 그분의 감정을 같이 한번 봐준다든가 EQ에 해당되는 영역을 좀 같이 한다면 당연히 성과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오른쪽에 EQ에 해당되는 영역은 아마도 거의 배워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EQ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리서치 결과인데요. 이 식스세컨즈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서지능 네트워크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X축은 EQ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과 요소인데요. Y축은. 그래서 보시면 대충 경향이 오른쪽에 X축에 있는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면 EQ가 성공에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매출도 더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뭐 건강한 에너지도 넘치고 뭐 이런 석세스 팩터들이 있는데 그 정서지능이 성공에 기여하는 비율은 53% 이상이었고요. 근데 특히 EQ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이 석세스 팩터가 높을 확률이 10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점수가 주는 의미보다 당연하게 아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와 감정까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자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수인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점수가 떨어지고 있냐면 정서지능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별로 좀 보면은 아시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좀 짜증나더라고요. 뭐 말만 늘 아시아는 밑에 있어요. 저도 이 데이터를 매년 보는데 그럼 미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미국은 항상 제일 위에 있어요. 이거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높은 건가? 이런 제가 의심을 할 정도로 매년 높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빨간 건 어딜까요? 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정서지능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감히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좀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사람이 지적지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지능도 필요해. 이런 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예일대학교 총장이신 분이고 이분은 지금 뉴햄프셔 대학의 이제 교수신데 이분들이 1990년대 초에 지적지능만큼 중요한 게 정서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적 질적 연구를 좀 해주셨죠. 그 연구를 가지고 많은 나라의 많은 단체에서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방법론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Know Yourself, Choose Yourself, Give Yourself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높이셔야 되는데 정서지능을 높이신다라는 실체는 뭐냐면 KCG를 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Know Yourself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캐치하는 능력.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아채리는 능력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봤더니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꼭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네? 유난히 내 감정이 힘드네? 그러면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좀 멈춰서서 빨간색은 멈추자는 의미입니다. 신호등 멈춰서서 새롭게 선택하자. 자, 요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알아채리고 서두르지 말고 좀 멈춰서서 천천히 새롭게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기분은 뭐냐? 의미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구나 라고 이제 알아채리는 겁니다. 물에 비춰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 비춰봤더니 이거 내가 아쉽네. 빨간색 멈춰서서 새롭게 추주해볼까? 좀 천천히 보면서 새롭게 뭔가 선택을 해볼까? 라고 하신 다음에 근데 그게 오래 가시려면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 의미가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남다른 의미가 있어야지 나를 know yourself 해보고 또 다시 추주해보고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give yourself입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근데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데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 요거는 이제 식세칸즈의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을 높인다라는 것은 know yourself를 잘하고 추주를 잘하고 기부를 잘하자. 이 방법론이 이제 식세칸즈의 방법론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8개 역량이 있습니다. 8개 역량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역량이 감정 해석, 두 번째 패턴 인식. 이 2가지 역량을 잘하시면 know yourself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choose yourself를 잘하시기 위해서는 결과 예측 아주 굉장히 직관적인 역량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어떻게 될까? 이거를 예측하는 능력이 결과 예측 능력.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감정 처리.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감정이 뭐 수만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만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요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짜증, 화, 분노, 불안, 두려움 이게 좀 만연해 있죠. 그 조물주가 주신 그 수많은 감정 중에 우리는 일부 감정만 쓰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감정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좋을 날이 올 거야. 이거 잘 될 거야. 라는 믿는 낙관성 발휘. 요런 네 가지를 잘하면 choose yourself를 잘하는 역량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적 추구 역량, 공감하는 역량 이런 식으로 요 8개의 역량을 잘하시면 KCG를 잘하시는 거고 KCG를 잘 돌리시면 정서진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